여러분은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셨나요? 들을만 하셨나요? 아니면 그 시간이 고됐나요? 정신과 의사는 사실 누군가의 힘든 고통에 대해서 듣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힘든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물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고통을 듣는 직업, 이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력 있는 일상을 꿈꾸는 정신과 의사 배종빈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듣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진료 시간에 많은 환자분들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고통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 진료 시간에는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합니다. 전날에 이제 피로를 잠을 통해서 풀고 나서 기운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그래도 기운이 넘쳐서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고통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오후 시간대 나도 모르게 지쳐있는 상태가 되면은 환자분들의 이런 힘들다는 고통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모르게 더 크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가 끝나고 나면은 마치 누군가한테 맞은 것처럼 사실 몸과 마음이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짜증을 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 역시도 나름 전문가이지만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신과 의사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환자분들에게 솔직하게 힘들다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게 저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모르게 이제 환자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은 저 역시도 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뇌에 고통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뇌 부위가 전대상 피질과 섬엽이라는 부위입니다. 전대상 피질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통증을 종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치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섬엽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현재 나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이 경험하는 통증을 나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신에게도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는 누군가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공감 능력인데요. 공감 능력이 있길래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는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만 사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는 본인이 이러한 고통을 경험을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치료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사실 이제 이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통의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타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은 정신과 의사의 번아웃 비율이 25%에서 50%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흥미로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정신과 의사일수록 사실 이제 번아웃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공감 능력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신과 의사들의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우울 불안의 비율이 한 25에서 30% 됐다고 하고, 또한 이런 자살 사고를 가지는 정신과 의사의 비율이 10에서 20%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정신과 의사들은 다양한 환자분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번아웃, 우울, 불안, 그리고 이런 자살 사고들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힘든 시간들을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누군가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신과 의사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분들이 사실 누군가의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하거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심리 상담사 분들의 경우에도 환자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통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어떤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 경우에도 이런 민원인들의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에 대해 공감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또한 사실 이런 아이나 그리고 학부모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마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빠뜨리지 않고 싶은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역시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공감하고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을 해야 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이런 여성분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마들이 이런 공감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힘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런 공감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크게 돈이 들지 않는 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들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듣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통을 듣는 시간을 좀 정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 개원할 때는 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 종일 근무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치고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의 얘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는 사실 진료 시간을 좀 줄여서 하게 되는데요. 진료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환자분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가 있고 더 진료를 잘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군가를 돕거나 고통의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이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이런 시간을 잘 제한을 하여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두엽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전대상 피질과 섬엽이 고통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두 가지 부위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런 전두엽은 사실 쉽게 지치기 때문에 이런 전두엽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데, 전두엽 건강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전두엽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두엽 건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듣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고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참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즐겁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 보는 시간을 역시 또 행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 간접 경험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제 삶에 있어서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빠뜨릴 수 없는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의 힘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의 이제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내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삶 그리고 타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나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타인도 역시 도울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빈이었습니다.